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작문 독해 유형 중에서요. 작문 1번에 해당되는 즉 41번과 42번에 해당되는 유형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들 총 4개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4문제들을 확인하시면서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요. 어떻게 문제풀이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 문제별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그 부분들로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1번 같은 경우는요. 41번, 4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문 독해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문 1이죠. 작문 1, 2로 순서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요. 작문 1이요. 작문 2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문 1을 이렇게 뒤로 구성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번, 42번 문제도 작문 2와 마찬가지로요. 한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41번, 42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죠. 주제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낱말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어휘에 대한 문제 같이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단어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택지를 보시면요. 단어 5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 단어 5개의 각각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반의를 모두 다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문에 들어가야 좀 더 편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지 이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 높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단어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요 42번 문제의 어휘를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어휘 실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공부를 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help라고 하는 친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요.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ailing은요. 뭐뭐하지 않는 것 또는 뭐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central 중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similar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inor 사소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의도 파악해야겠죠. 반의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반의로 들어가 보면요. help 같은 경우는요.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failing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정확할 것 같고요. central은 중심적인이었으니까 부차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imilar는 유사한이었으니까 다른이라는 의미가 반의가 되겠고요. minor는 사소한이니까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왜 영어 단어로 반의어를 찾지 않느냐? 우리 독해에서 어차피 푸는 거거든요. 굳이 영어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의 의미와 반의 파악했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가지를 풀이하는 거예요. 42번에 대한 주제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41번에 대한 힌트 부분을 찾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에 대한 주제 파악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 주제가 나오고 있어서 1번 문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세밀한 전체 해석은요. 강의 뒷부분에 지문 분석 및 해석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Norms are everywhere 되어 있죠. 규범은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Defining what is normal. 자,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라고 되어져 있죠.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우리의 해석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죠? Of social life. 사회적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At every turn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모든 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문장 as a simple example 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뭐예요? 간단한 예로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제 힌트가 뭐가 나왔었는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주제 힌트는요. defining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그거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중심 소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 있습니다. 사례 및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앞문장은 당연히 사례와 예시를 들 거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져 있겠다. 주제와 관련된 얘기가 이미 나와져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몇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방금 해석했기 때문에 그럼 주제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대요? 사회적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안내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죠.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주제 파악해 놓으면 되겠고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각각 독해에 가면서요. 어휘에 대한 힌트 부분을 파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나와져 있는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A가 있었죠? 자, 그 부분 먼저 해석해 봅시다. As a simple example, 방금 봤었던 것처럼 간단한 예로요. There is a norm.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In Anglo society, 앵글로의 사회예요. 끊어갈게요. To say thank you. 자, 뭐 하는 거죠? 바로 규범인데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Thank you, 고맙다라고요. To stranger, 낯선 사람에게요. 자, 어떤 낯선 사람이에요?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무언가를 막 한 사람이죠. 자, 뭘 막 한 거죠? To help,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되겠네요. Such as open a door for you, 문을 당신을 위해서 열어준다든지요.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을 짚어주거나요. 또는요, give you directions, 방향을 알려주는 것들과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 help라고 하는 친구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얘에 대한 뭘 찾아주는 거예요? 힌트를 파악해주는 거예요. 힌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help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 뒷부분이었죠. 뒷부분에 뭐가 나왔었죠?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예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봤더니 open a door, 문을 열어주는 것.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무언가 떨어뜨린 것을 짚어주는 거. 또는요, give you direction. 뭐 하는 겁니까? 방향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help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얘는요, 도움을 주다. 그리고 반의로는 방해하다 했는데 뭐가 더 맞습니까? 도움을 주다가 문제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의 왜 찾아놨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반의와 의미를 파악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뭐가 맞는지 적용해 보시면 얘가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지 않았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B 부분도 봐야겠죠? failing 하고 들어가져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7번째 문장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요건 앞쪽 부분부터 좀 가야겠습니다. People expect, 사람들은 기대한다고 합니다. 뭐를요? That you will say it, 당신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요. 이것은 고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나왔었던 You become responsible, 당신은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7번째 문장 갑시다. Failing to say it,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뭔데요?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땡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both A and B니까 A와 B 둘 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놀라게 하기도 할 것이고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또 뭐 할 거예요?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failing에 대한 모두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힌트 부분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놀랍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뭐 하지 않는 것, 뭐뭐 하는 것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failing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올바르게 잘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장에 이제 C가 나와져 있었죠. 바로 central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7번째 문장 우리가 이미 해석해 놨고요. 8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기니까 끊어갈게요. is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데 어떤 의사소통이요? cross-cultural,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central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뭘 찾아주면 되겠어요? 힌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놀라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심적인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미는 중심적인과 부차적인이 되어져 있는데 중심적인과 상관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아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문장에 dissimilar 나와져 있죠? 그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ven though부터 들어갔습니다. 조금 앞쪽이 너무 길어서 좀 끊었어요. 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문화가요.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끊어갈게요. 자, 어떤 표현입니까?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Many don't. 다수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There may be similar norms. 유사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For its usage.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당신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됐던 거죠.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ost is considerabl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 상당할 때에만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imilar라고 하는 게 잘 쓰였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힌트 확인해 봅시다. 어디가 힌트였어요? 자, 우선 앞에 even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얘기는요.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봤더니요. 땡큐라고 말하는 것을 언제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이때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유사한과 다른에 대한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올바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때요? 올바르게 쓰였다? 올바르게 쓰이지 않았던 거죠. similar가 아니라 뭐로 쓰는 게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different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게 좀 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겠다? similar가 아니라 different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더 나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까지 한번 처리해 보죠. 자, 이는 minor라고 하는 게 10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In such a case, 그 같은 상황에서요. It would sound ridiculous. 그것은요.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Unexpected,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이라 되어져 있네요. 그게 뭘 얘기해요? 우스꽝스럽다는 게 예상치 못한 것이거나 또는 놀란 것이거나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거죠.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for something, 만약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히 한다면요. 자, something은 어떤 something이죠? 뒤에 나왔죠? So minor 이라 되어져 있네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요.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마치 뭐와 같은요? 문을 잡아주는 거와 같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의 정답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힌트 파악해야겠죠. 힌트 봤더니 뒤에 나와져 있죠. 문을 잡아주는 것.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소한과 중요한 중에서는 사소한이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올바르게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보면 충분히 어떻게 힌트를 파악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주제도 파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휘 문제도 풀이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정답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제목 선택해 주는 거였죠. 주제가 뭐였어요? 규범은 사회적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안내한다고 나와져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1번에 나온 것이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겠구나?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제만 잘 파악해 놓으시면요. 제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1번은 따라서 1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2번은 우리 봤었던 거죠. 뒤에 similar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이 좀 더 적당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D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Norms are everywhere, defining what is normal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life at every tur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everywhere 되어져 있죠. are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everywhere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defining가 되어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분사 구문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는 분사 구문이었어요. 자, 분사 구문이니까 뭘 찾아줘야겠다? 생략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접속사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있었던 nomes가 해당되겠죠? day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defining이 되어진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현재 분사였네요. 자, what부터 시작해서요, normal까지가 이렇게 defining에 걸려져 있는 목조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guiding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의 특성. our interpretations라 되어진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of social life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t every turn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더 봐야겠네요. wha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normal은 보어입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의 what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 하면서요? defining, 규정하면서요. 뭘 규정하는 거죠? What is normal?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를요. 그리고 guiding our interpretation,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 주면서요. 어떤 해석이라고 했어요? social life라 되어 있죠. 사회적 생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at every turn, 모든 순간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As a simple example,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to say thank you to strangers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such as open a door for you,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or give you direction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s a simple example,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죠.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on 놈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in부터 시작해서 societ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o say thank you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뒤에 전체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누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 규범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to sa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thank you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to strangers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ho부터 시작해서요, help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strangers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such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예가 나와져 있는 것, 부연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쉼표로 부연 표시도 나와져 있습니다. 요 쉼표죠. 자, 안에 좀 보겠습니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고요. have do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just는 부사입니다. 여기 현재 완료 시에 사용됐네요. some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to help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to 부정사로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예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such a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뒤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op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door이 목조가 되어 있고요. for you는 부사, point out이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something까지가 이렇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입니다. 또는요, give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간접 목적어, directions가 직접 목조가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렬 구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요? open부터 point out, give까지가 모두 다 이 o를 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that 부분 한번 봅시다. that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have dropp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just는 부사입니다. something은 목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simple example, 간단한 예로서요. 끊어갈게요. There is a norm,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Anglo Society라고 하는 사회에서요. To say thank you,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규범이 되겠죠. 누구에게요? 낯선 사람들에게요. 자, 이 낯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설명 나오고 있죠.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막 한 사람들이에요. 뭐와 같은 거죠? 예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것, 또는요,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당신이 막 떨어뜨린 무언가를 짚어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겠고요. or give you directions. 당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is no law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There 유도부사가 되어 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No law,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계사절이죠.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forces가 동사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 to sa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o say가 동사의 특성, thank you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law.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법을요? 강요하는 법이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접속 부사죠.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people 주어입니다. don't say 여기 동사가 되겠죠. thank you 목적어. in these cases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t은 주어가 되어 있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죠. marked라 되어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요, 끊어갈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in these cases 이러한 상황에서요, it is marked 그것은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people이 주어가 되겠고요. expect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예요. 명사 저를 이끌고 있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say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서 미래 시제죠. it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대절이죠. 당신이 그것을 말하기를요.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땡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You become responsible.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become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responsible은 뭐가 되겠어요? 보호가 되겠죠. 뭐 끊을 데 없네. 한 번에 갑시다. 당신은요,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Failing to say it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ailing이 동명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t까지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both A and B 구조인데요. both surprising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orth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of부터 criticism이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 수 있는 게 both A and B 구조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failing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to say it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안에도 to say가 동사적 특성, it은 그것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을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끊어갈게요. will be both surprising 놀라게 하는 것도 되고요. and worthy of criticism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no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is 전까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전체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죠. 부정형이에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central problem이라 되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not은 부사고요. know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of부터 community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집단에요, 규범을 모르는 것은요, 끊어갈게요. is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에 있어서요?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even though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 there may be similar norms for each uses. For example,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데 맨 앞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even though 여기 접속사죠. another cultur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 have 여기 동사입니다. an expression 여기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translatable,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입니다. may b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similar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for each use i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or example 부사입니다. su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걸리겠고요. 자, 안에 좀 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to continu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thank you example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요, 뒤쪽도 보면요, 대시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appears는 동사입니다. translatable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자, search 뒤에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search that 하고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죠. search에 걸려져 있는 게요,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thank you까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only부터 시작해서 뒤에는 또 부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hould say 여기 동사입니다. thank you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자, only 부사고요. when 접속사입니다. the co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someone has cau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considerable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someo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has caus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 있다? 여기 that이라고 하는 목적어이자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감사합니다의 예를 이어보자면요, 끊어갈게요. 비록 또 다른 문화가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표현이죠?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되겠죠. 끊어갈게요. many don't로 되어져 있는 건 다수는 그렇지 못하지만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re may be similar norms. 유사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 similar 아까 아니었죠? 뭐였어요? different였어요. 따라서 다른 규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For its uses,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such, 뭐뭐와 같은 거죠. 당신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요. 어떨 때요? is considerable, 상당할 때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이네요. 10번 문장입니다. In such a case, it would sound ridiculous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for something so minor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In such a cas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ould soun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ridiculous, 여기가 보어입니다. 자, if와 접속사예요. you가 주어. were to thank,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someone, 목적어입니다. for something,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ld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으시죠? 어떤 거요? so, as, 원급이죠. 자, 그래서 원급 비교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이 A고요. 요 뒤에 홀딩부터 나와져 있는 여기가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에도 좀 봐야겠습니다. 홀딩이 동사의 특성, a door,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open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or you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uch a case, 그 같은 상황에서요. 끊어갈게요. It would sound ridiculous. 어떻다고 합니까?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놀랍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비판을 받을 만하게도 될 수가 있겠죠. 끊어갈게요. 자, 어떻게 했을 때요?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for something. 자, 여기 for something이 어떤 거예요? 무언가가 되는 건데 어떤 무언가입니까? 사소한 무언가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얼마만큼 사소한 건데요?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마이너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급 비교가 나와져 있었네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분석 해석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 1 유형은요. 41번과 42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 41번 제목 파악하는 문제고요. 42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어휘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42번에 나와져 있는 선택지들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문은요. 41번, 42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41번 문제 풀 때 지문 한번 읽고 42번 문제 풀 때 지문 한번 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41번과 42번을 지문 한 번을 읽으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42번에 나와져 있는 단어의 의미들을 먼저 파악해 놓고 나서 그리고서는 41번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다? 지문을 읽으면서 풀이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반의까지 파악해야 되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요. 이 42번에 나와져 있는 단어들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얘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반의를 넣어서요. 어떤 게 더 올바른지를 파악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볼 필요 없겠죠. 다 한글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Non-threatening, survivor, produce, joy, uniquely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각각의 의미들은요. 위협적이지 않은 생존, 생산하다, 기쁨 또는 즐거움, 독특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반의 같은 경우는요. 위협적인, 죽음, 소비하다 또는 제거하다, 슬픔 또는 해. 여기서 해는요. 태양이 아닙니다. 해롭게 하다 할 때 그 해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요, 41번 문제를 위해서 주제를 파악해 주고요, 42번 문제를 위해서는 힌트를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제 파악하는 거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문은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었어요. 자, 주제문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어디가 주제인지를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유추해놓은 게 주제가 맞는지 확인할 때 주제 힌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주제 힌트가 나와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 해석은요, 뒤에서 어차피 지금 분석 및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All humans,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eek activities, 뭐 한다고 합니까? 활동들을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들이죠? That cause a degree of pain, 약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되겠네요.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Whether this is found,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가네요. 자, 어디서 발견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in spicy food, 매운 음식이나요. Strong massages로 되어져 있죠?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강한 마사지나요. Or stepping into a too cold or too hot bath.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가 되겠죠. The key is that it is a safe threat. 핵심은요, 안전한 위협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놓고 계속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주제 힌트 나와져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목적 표현입니다. 자, 글을 쓸 때요, 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와 관련성이 있겠어요? 주제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그게 뭐와 연결되면 중심 소재와 연결됐을 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order to면 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 소재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제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부연이 나오고 있는데 부연은 왜 나옵니까? 당연히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따라서 두 번째부터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연 앞에 부분에 이렇게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제 힌트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자,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42번에 대한 힌트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휘가 나와져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쓰였냐 올바르게 쓰였지 않았냐는요, 어디서 파악하는 거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니까 그 주변 부분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우리가 해석 안 했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해석해 보죠. The brain perceives the stimulus라고 되어져 있네요. 뇌가요, 자극을요, 어떻게 하는데요? perceives,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to be painful, 어떻다라고요? 고통스럽다라고요. but ultimately non-threatening, 근데 어떻대요? 위협적이지는 않다라고요. 근데 ultimately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non-threatening이라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여기 safe threat이라 나와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죠. 안전한 위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럼요?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를 봤더니 위협적이지 않은 또는 위협적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위협적이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좀 더 적당하겠죠? 따라서 얘는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으니까요. B도 가야겠네요. B 보시면요, 여기 survival 나와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여기도 우선 간단하게만 해석해 봅시다. We feel uncomfortable. 우리는요,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but safe, 하지만 안전하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즉 불편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In this context, 이러한 상황에서 where survivor is clearly not in danger,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요? 뒤에 설명해주고 있죠. 생존이 위험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The desire for pain is actually the desire for a reward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욕구가요, 실제로는요, 어떻다고 합니까? 보상에 대한 욕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Not suffering or punishment, 뭐가 아니라요? 고통이나 처벌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여기 survival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힌트 어디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앞쪽에 있었던 but safe, 그 다음에 또 not in danger, not suffering or punishment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했던 이 context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앞쪽, 즉 we feel uncomfortable but safe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파악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존과
생과 죽음 중에 좀 더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생존과 관련되겠죠. 왜요? 생존이 clearly not in danger,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생존이 올바르겠다 볼 수 있겠고 올바르게 잘 쓰인 부분이죠.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C로 가야겠네요. 10번째 문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produces라 되어져 있는 거죠. produce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네요. 같이 간단하게 해석해 봅시다. knowing이라 되어져 있죠.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에 대한 얘기냐 하고 나와져 있는데 그 뒤에 봤더니 that our body is firing off danger signals.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But that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또 뭘 아는 겁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요. produces pleasure. 뭐 한대요? 즐거움을 produces,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produces에 대한 힌트 부분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앞의 내용 전체가 되겠죠. 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즐거움을 생산한다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생산하다와 또는 소비하다나 제거하다랑 비교했을 때 생산하다가 좀 더 올바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왜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만약에 pleasure, 즐거움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과는 일치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하다라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잘 사용된 단어인 거죠. 따라서 얘도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되겠는데 여기 조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0번 문장의 뒷부분부터 같이 보면 되는 건데 10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거니까 11번 문장 바로 가겠습니다. All children start off hating chili.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아이들은요, 처음에는요, 고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But many learn to derive pleasure from it.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쁨을 이것으로부터 얻는 것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repeated exposure, 반복적인 노출과요. And knowing that they will never experience any real joy. 그것들이요, 절대로 어떠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자, 여기 조이에 대한 부분이 잘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 어디 있습니까?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They will never experience any real 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never experience라 되어져 있죠.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전혀 반대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반이 해당되는 슬픔이나 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올바르게 쓰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조이가 아니라 함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야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여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도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 이 부분 좀 볼게요. 자, uniquely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입니다. 12번째 문장과 13번째 문장에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요. Seeking pain, 고통을 찾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For the pain itself,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요. appears to be uniquely human. 이것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까? 인간만에게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The only way scientists have trained animals. 과학자들이요,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animals to have a preference for chili or to self-harm. 고추를 선호하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이죠. 누가요? 동물들이요. 이러한 것은요, is to have the pain. 고통을 가지게 하는 거죠. 뒤에 좀 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 자체로 즐거운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하도록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정리해놓고 보면 저 uniquely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 부분은 13번 문장 전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동물들은 이렇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12번에서는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독특하게와 일반적으로 비교한다면 독특하게가 좀 더 올바르겠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긴 잘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통해서 정답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41번.
주제 우리가 앞에서 파악했었죠. 인간은 쾌락을 위해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한다고 되어져 있었는데 쾌락과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 이것이 1번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he secret behind painful pleasure 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즐거움 뒤에 비밀이 되는 거죠. 자,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해당이 안 돼요.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안전한 위협이 진짜 고통으로 변하는 방법, 3번은 무엇이 너를 더 강하게 하나, 즐거움인가 또는 고통인가, 4번은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가, 5번째는 까다로운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요리법 이런 건데 전혀 관련이 없죠.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겠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영어는 한글로 해석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언제 하시면 더 좋아요? 사실은 문제 풀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요. 아까 D가 잘못됐던 거 우리가 파악했었죠. 반이가 올바랐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은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All human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to an ext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쉼표와 쉼표로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사는 seek이 되겠죠. 그리고 activit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어디까지? pain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ctivities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in order to부터 시작해서 pleasure까지는 이렇게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whether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부사절입니다. whether 접속사가 되겠고요. this가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인데 어디까지? found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수동태니까요. 그러면서 in spicy food, strong massages, or stepping into a too cold or too hot bath라 되어진 여기 전체가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확인해 볼게요. 대시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cau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degree of pai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experien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이 되겠죠. pleasure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stepping 보이시죠? stepp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into부터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쉼표로 삽입되어져 있으니까 얘를 먼저 끌고 나와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먼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seek activities, 활동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는 활동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활동들이 있죠? That cause a degree of pain.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들이 되겠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Whether 하고 나오고 있죠. A, B, or C가 되니까 A나 B나 또는 C든지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발견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든지요. In spicy food. 매운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strong massages. 강한 마사지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요, stepping into,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차갑거나 너무나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key is that it is a safe threat. 더 키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is가 동사입니다.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 is가 동사, a safe threa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요거 해석해 봅시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끊을 데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brain이라 들어가고 있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erceives 여기 동사가 되겠죠. The stimulu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to be부터 시작해서요.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o be가 동사의 특성, painful은 보호입니다. but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ultimately 부사, non-threatening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요. perceives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그 자극들이 어떻다라고요? To be painful, 고통스럽지만 ultimately, 궁극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Interesting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this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could be 여기는 동사가 되겠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imilar 여기가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the wa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umor works라 되어진 여기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부사절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how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the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략돼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the way how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쪽 부분 더 보시면요. a safe threat이라 되는 여기는 뭡니까? 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얘는 그냥 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자, humor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orks라 되어진 여기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뭐가 생략되어져 있었다? how라고 하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하고 있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뒤쪽에서는요. 대시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고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어 있고요. cause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 pleasure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b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playfully violating 되어 있죠. 요거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violating이 동사의 특성, noms는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요. This could be similar. 이것은요 유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에요?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끊어갈게요. 그게 뭔데요? A safe threat이라 되어져 있죠. 바로 안전한 위협입니다. 안전한 위협이 도대체 뭔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절이 되겠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유발되어지는 건데요. 뭘 통해서요? playfully violating norms라 되어져 있죠. 장난스럽게 규범들을 위반함으로써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e feel uncomfortable but safe. w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feel이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uncomfortable 여기는 보호가 되겠죠. but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safe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요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but safe. 하지만 어떻다고 느껴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n this context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where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여기 쉼표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가 되겠죠.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the desire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profane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ctually 부사. the desire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for a rewar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not suffering or punishm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요. 누구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reward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뭐다? 병렬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not B죠. B가 아니라 A이다. 여기 reward가 A고요. 이 뒤에 애들이 B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안에 좀 봅시다. where이라고 하는 게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관계 부사가 되어 있고요. survivor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입니다. clearly가 부사고요. not이 부사죠. in danger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this context 이러한 상황에서 자, 어떤 상황입니까? Where survival is clearly not in danger.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요. 위험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The desire for pain is actually the desire for a reward.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요. 보상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요? Suffering or punishment. 고통이나 처벌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This reward-like effec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me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rom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상과 같은 효과는요. comes, 온다라고 합니다. 뭐로부터 오는 거죠? The feeling of mastery over the pai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feeling이라고 하는 게 of mastery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over the pain도 그 뒤에 연결되고 있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해석 마무리 지어보면요. 고통에 대한 숙달된 느낌에서 비롯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여기 더비호급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you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ook at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Your chilly eating hab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요 close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eem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more
remarkably가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더 비교급 나와져 있죠. 더 closer. 그리고 뒤쪽에 더 more remarkably하는 더 비교급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뭐뭐할수록 뭐뭐하다라는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고추를 먹는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요. 끊어갈게요. 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문장입니다. 자,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when이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 active ingredient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of chil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여긴 또 부연이죠. 요 chilies에 대한 ingredient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touch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e tongu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ea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stimula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exactly 부사. the same receptor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 나와져 있는 게 누구를 여기 있는 receptor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봐야겠죠? 대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 있고요. is activate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동사이자 수동태입니다. 자, when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ny of these tissue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전체 다 주어가 되어 있고요. are bon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인데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be 플러스 pp입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의 활성 성분은 캡사이신이요. 혀에 닿으면요, 또는 닿았을 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수용체를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수용체 어떤 거죠? 뒤에 설명 나오고 있죠. That is activated라 되어져 있네요. 바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되는 건데요. 언제 활성화되어집니까? 왼절 나와져 있죠. 피부의 조직이요, 화상을 입었을 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장입니다. Knowing that our body is firing off dangerous signals but that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여기 전체가 다 주어 부분이에요. 사실요. 동명사 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 부분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roduces가 돼서 동사가 되는 거죠. 왜 단수 동사 나와져 있어요? 앞에 동명사 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easure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자, 안에 좀 세밀하게 봐야겠네요. know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뭡니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절이 그거에 뒤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볼 수 있는데요.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our body는 주어입니다. is firing off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danger signal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but하고 연결되고 있는데요. 여기 that 나와져 있는 거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we가 주어. are actually, R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actually 부사, completely 부사, safe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겠죠. 자, 하지만 또 어떻다는 것이에요?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요, produces pleasure, 즐거움을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문장입니다. All children, 여기는 주어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start off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hating chilli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t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ru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to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까지 이렇게가 run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hrough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연결되고 있죠. repeated exposure과 knowing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좀 봐야겠죠. 안에 보시면요,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가 동사의 특성이 되겠고요. pleasure이 목적어, from it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 뒤에 knowing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동명사입니다.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죠. 명사 저를 이끌고 있어요. they가 주어가 되어 있고, will experience 여기 동사입니다. 여기 never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빈도부사예요. any real harm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볼 수 있는 거 아까 harm이 조이었는데 원래 문장에 맞게 바꿔놓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부정형 나왔기 때문에 여기 n이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가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칠리를 싫어하는 것, 즉 고추를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반복되는 노출과요,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뭘 아는 거죠? 뒤에 설명 나와져 있네요. 실질적인 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terestingly 부사 처리가 되셔야겠고요.
자, seeking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appears 전까지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명사입니다. appears가 그래서 단수 처리되어져 있죠?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to 부정사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보어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seek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pain이 목조가 되어 있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itself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 itself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 강조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to be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의 특성, uniquely 부사, hu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요. 끊어갈게요. 고통 그 자체를 위해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 갑시다. 13번째 문장입니다. The only way. 여기가 뭡니까? 주어가 되겠죠. scientis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여기 is 앞에까지가 모두 다 요 way를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is는 동사가 되어 있고요. 또 to 부정사 나와져 있죠.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scientist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have train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nimals라 되어 있는 여기는 목조가 되겠고요. 자, 여기 t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chilly까지 또 or하고 to self harm 나와져 있죠. 이렇게까지 두 개가 다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요. to hav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a preferenc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 for chilly가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전치사 구문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뒤쪽도 봐야겠습니다. to hav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pain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always 부사, directly 부사. 자, 여기 associated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과학자들이요. 훈련시켜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 뭘 훈련시키는 건데요? 동물들이요. 고추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는요. to self-harm,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방법은요. to have the pain. 자, 여기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고통을요. 항상 즐거운 보상과 함께 연관시키게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1번 유형은요. 41번과 42번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우리가 보고선요. 41번의 제목 문제, 42번의 어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장문 독해 유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41번, 42번 문제를 따로따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41번도 42번도 지문을 한 번 읽으면서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선 41번과 42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놔야겠어요? 미리 읽어놔야겠죠. 선택지까지 포함해서요. 자, 41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해놔야 됩니다. 선택지 5개 나와져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번에도 그 5개를 한번 파악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increased, specialized, block, impersonal, allowed 이렇게 총 5개의 단어 나와져 있고요. 자, 얘네 의미 뭡니까? 증가된, 전문화된, 막다, 비개인적인, 허용했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의로는요. 감소된, 비전문화된 또는 일반적인, 가능하게 하다, 개인적인, 금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미와 반의를 모두 파악해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게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파악할 때 의미와 반의가 모두 다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하기 편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41번과 42번이 다른데요. 41번 같은 경우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어휘의 힌트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 파악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요. 자, 요 지문 같은 경우 상당히 재미있는 지문이었죠. 왜요?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이었어요. 자, 논설문과 설명문의 차이 뭡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주장이 나와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설명은요.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쭉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무조건 나오겠지만 설명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중심 소재를 말해주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가 있어요? 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제문이 없을 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고 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심 소재를 파악해 보자 했더니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이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엘리트에서 대중체제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심 소재는 고등의 교육과요. 그 다음에 대중의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 소재로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뒤에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시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뭘 파악해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요. 고등교육인데 대중이죠. 그래서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얘네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긴 주제를 파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대중고등교육에 대한 설명과 평가 요 정도로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러한 형태는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문을 빨리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빨리 캐치하는 건 언제나 중심 소재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어휘 문제는 어차피 A부터 E까지 뒤에 전체 5개의 어휘를 모두 다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뭐 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서 못 파악하시면 되겠다. 전체적인 내용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은 이 정도 정리해 놓고요. 42번 들어가야겠죠. 42번은 뭡니까? 각각의 어휘에 대한 힌트를 파악해 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해석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우리 어차피 뒤에서 분석 및 해석할 거니까 세밀하게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가볍게 다루면서 들어갈게요. 자, A 보시면 increase라 되어져 있었죠. 증가된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in Europe and the USA,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occurred, 증가된 참여율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In the decades, 언제요? 수십 년 동안요.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이후예요.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과 2014년 사이에요. Rate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참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Almost doubled, 2배가 되었대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From 19% to 34%로 되어져 있는 부분 볼 수 있네요. 19%에서 34%가 된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increased라 되어져 있는 거에 대한 힌트 부분 어디 있다? 바로 여기죠. 19%에서 34%로 대략 2배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증가된 것을 얘기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가된과 감소된 중에서는 뭐가 올바르겠다? 증가된이 올바르겠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올바르게 잘 쓰여져 있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아니겠구나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B 부분도 가봅시다. 5번째, 6번째 문장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specialize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요. 전문화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hanges, 뭡니까? 변화들입니다. 어떤 변화들이요? from an elite system, 엘리트 교육 체제에서요,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고등 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되겠네요.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s. 정치적인 필요와 관련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하려고 하는요. For the economy. 뭡니까? 경제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In theory, 이론적으로요.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specialize에 대한 부분 힌트 나와져 있는 거 여기 있죠?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자, 무슨 얘기였어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요 specialized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고도로 숙련된이라고 그랬잖아요. 숙련된.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요. 전문화된과 비전문화된 또는 일반적인가 비교한다면 누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문화된을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 일치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아니겠네요. 자, C가 봅시다. 6번째 문장 우리가 해석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뒤에 부분까지 좀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보시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해 놨고요. 그 뒤에 봅시다. Should diminish the load of examinations. 시험들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n the selection 어디에서요? 선택에서요. 또는 선발에서요. 그리고 control of students. 학생에 대한 통제에서요. 즉 학생에 대한 선발과 통제를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거 initiating approaches to assessment. 평가의 접근 방법들을 initiating.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which block lifelong learning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 하는 건데요? 평생의 교육을요, 즉 평생 학습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평생 학습을 막게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블락에 대한 게 막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힌트 부분 찾아주면 어딥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학생들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서 시험들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는다라고 나왔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바르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겠죠. 따라서 막다와 가능하게 하다의 중에서는 뭐가 좀 더 올바르겠다. 여기서는 가능하게 하다가 좀 더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못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블락 같은 경우는 뭘 쓰면 되겠어요? enable을 쓰는 것이 좀 더 올바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번은 이미 끝난 거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약 주제와 42번의 힌트를 파악하다가 정답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굳이 더 갈 필요 없습니다. 주제도 이미 파악이 됐고 힌트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린 공부 중이니까 D와 E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D 부분은 8번 문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efficient approaches.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효율적인 방법들을 또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To assessment죠.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Such as examinations and multiple choice quizes로 되어져 있네요. 자, 뭐 같은 것들이죠? examination이니까 시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다형의 퀴즈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과 선다형의 퀴즈와 같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이거나 비개인적이거나 표준화된 피드백을 갖춘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자, 이러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학생들이 피드백보다는 성적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impersonal에 대한 힌트 부분 어디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앞에 했죠. 평가에 대한 접근 방법들 나와져 있었고요. 그것을 예로 시험과 선다형의 퀴즈들을 얘기해 줬었죠. 자, 이거 개인적인 평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고 선다형의 퀴즈를 보는 것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개인적인이 아니라 비개인적인 게 좀 더 올바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개인적과 개인적인을 본다면 비개인적이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다?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자, 이도 갑시다.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네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의 수죠. 어디에 있어서요? In elite system. 바로 예전에 엘리트 시스템이죠. In the past. 과거예요. Allowed for closer relationships. 뭘 가능하게 했대요? 더 긴밀한 관계들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Between students. 학생들 사이와 그리고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들과 사이에서요. 형성적인 피드백이요. Shaping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학생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의 성격 을 형성하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allowed에 대한 부분 힌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딥니까? 뒤에 나와져 있었던 바로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죠. 이 피드백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학생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학생의 성격도 형성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긴밀한 관계를 허용했다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쓰였다는 볼 수 있겠죠. 허용했다와 금지했다 중에서는 여기서는 허용했다가 좀 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가 되겠습니다. 41번부터 올 건데요. 자, 4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선택지 5개 있었는데 1번 봅시다. Is it possible to teach without assessment? 평가 없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 Elite versus public, a history of modern class society. 엘리트 대 대중, 현대 계급사의 역사. Mass higher education and its reality in assessment. 대중 고등교육과 평가에 있어서 그것의 현실 이렇게 되겠고요. 네 번째.
Impact of mass higher education on teacher status. 대중고등교육이 선생님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Mass higher education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대중고등교육이 경제적인 발전을 초래한다. 이렇게 총 5개의 선택지가 나와져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주제 뭐로 찾았습니까? 대중고등교육에 대한 설명과 평가였습니다. 그거에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은요, 3번이 해당이 되겠죠. 1번 보시면 평가 없이 가르치는 거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해당되지 않겠고요. 엘리트와 대중을 나누는 개념도 아니었어요. 계급사회 얘기도 아니었고요. 자, 4번 보시면 은 선생님의 지위 이 얘기 아니죠. 그리고 5번째 경제적인 발전을 초래한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주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단순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C가 잘못되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1번과 42번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장문 1의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 지문 분석 및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Higher education,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Has grown, 여기가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rom A to B 구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전치사부터 뒤에 명사,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장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A로부터 B까지죠. 엘리트에서 대중체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n Europe and the USA, 자, 이렇게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ncreased rat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Of participation이라 되어진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Occurre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decades, 부사, after부터 뒤에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끊어서 해석해보죠. 유럽과 미국에서요, 끊어갈게요. 증가된 참여율이요, occurred, 발생했다,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the decades, 수십 년 동안요.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Between 2000 and 2014, 이렇게 between A and B 구조죠.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late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 participation이라 되어진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higher education이라 되어진 거 부사 처리해 줍시다. Almost 부사, double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from A to B입니다. 그리고 across부터 시작해서 world까지, 또 among부터 시작해서 population까지,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길게 되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수식어구가 붙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2000년과 2014년 사이에요. 끊어갈게요. 참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어디에서의 참여 비율이에요? 고등교육에서의 참여 비율입니다. 이것이요, 거의 더블, 2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9%에서 34%로 되면서요.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요. 근데 누구 사이에서 그런지 확인해야겠죠?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요.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무엇인지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졸업 연령 범주에서요. 졸업 연령 범주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 설명 잠깐 나오고 있어요. Typically 18 to 23, 대체적으로 18세에서 23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여기가 주어예요. 이렇게가 주어가 되겠고요. of부터 요 뒤에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has been marked라 되어져 있네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고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y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by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요. 뒤에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라 되어져 있죠. 그리고 of higher learning이라 되어져 있어요. 얘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students로 이렇게 수식이 되면서, 그리고 얘하고 얘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명사고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등교육에요, 극적인 확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특징 지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우선 앞에 거 먼저 할게요. 더 광범위한 고등학습 기간, 끊어갈게요. 더 다양한 학생 인구 집단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 온 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changes,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fro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re 전까지입니다. 이렇게가 다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are associated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이면서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with political needs라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build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요 앞에 있는 political needs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여기 투부정사 보이죠? to build가 동사의 특성, specialized workforce라 되어 있는 여기에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for부터 뒤에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변화들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들이요? from A to B 구조 또 나와져 있습니다. 엘리트 체제에서요. 끊어갈게요. 뭐로요? 대중고등 교육 체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이것이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죠. 정치적 필요, 어떤 정치적 필요인데요? 나와져 있는 게 보시면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하려는 필요가 되겠죠. 뭘 위해서요? 경제를 위해서요. 그 다음 문장 봅시다. In theory, 부사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expansio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of higher education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o develop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should 전까지가 여기 higher education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uld diminish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law가 되어져 있는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examination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students까지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selection과 control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of students가 얘를 둘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에 좀 봐야겠죠. 안에 보시면 to develop이 동사의 특성, highly skilled workfor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이론적으로요. 끊어갈게요. 고등교육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것이 뭔데요?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죠. 이것이요. 확대가 should diminish the role,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역할입니까? 바로 시험의 역할이 되겠죠. 뭐에 있어서요? 학생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서요. 그 다음 부분 갑시다. 자, 문장 끊기지 않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분사구가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itiating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와져 있다? 뒤에 전체가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략된 접속사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생략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어는 누구예요? 맨 앞에 있었던 the expansion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가 it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initiating이 뭐가 되겠어요?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approache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to assessment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요 to assessment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approache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ich부터 시작해서요 learning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겠죠. 자, 요 which라고 하는 게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approaches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도 보시면요, which가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enable이 동사죠. 지금 여기 앞에 복수 쓰여져 있어서 여기다 복수 동사 쓰인 겁니다. lifelong learn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뭐 해주고 있는 거,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assessment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명사고요. for learn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자, and 접속사죠. 자, of focus라 되어져 있는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뭡니까? 명사가 되겠죠. o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포커스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평가의 접근 방법들을 시작하면서가 되는 거죠. 끊어갈게요. 자, 그 접근 방법들이 뭔데요? 설명 나와져 있죠.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것이 뭔데요? 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and a focus on feedback for development.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In realit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Social political changes,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o expand higher education에 되어진 여기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Have set up 되어져 있으면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field of contradictions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or assessment 부사, in부터 뒤에 전체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안에 보시면요, to expand 동사의 특성, higher education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요, 끊어갈게요. 사회 정치적인 변화들인데 그게 어떤 변화들이냐 봤더니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s. 모순의 장을 조성해 왔다라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for assessment. 평가에 있어서요. in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에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Mass higher educ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requires. 여기 동사죠. efficient approaches.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assessment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search에서 하면서 얘를 들고 있죠. 이렇게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feedback까지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p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략되어져 있는 거 찾아줘야겠죠. 그리고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is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up는 빈도부사, causing은 동사적 특성이죠. students가 목적어, to focus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more 부사, on grace 부사, then부터 feedback 뒤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급 나와서 비교 구문으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에 있어서요? 평가에 있어서요. 뭐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요. 시험들과 그 다음에 선다형의 퀴즈들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지 뒤에 with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거나 비개인적이거나 표준화된 피드백을 함께하고 있는, 즉 갖추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것이요. 종종 causing, 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야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더 성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야기하는 거죠. 뭐보다요? 피드백보다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네요. 9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n contrast,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여기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of students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In elite system 부사, in the past 부사입니다. allowed 동사입니다. for부터 relationships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between A and B 구조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th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되시면 되겠어요? 뒤에 전체까지 다 연결되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with라고 되어져 있는 형태 안에가요. formative feedback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shaping이라 되어져 있는 이 뒷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haping이 동사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와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f부터 뒤에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조적으로요. 끊어갈게요. 과거에 엘리트 체제에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의 수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좀 길었어요. allowed, 가능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더 긴밀한 관계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허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요.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뒤에 보면요. 형성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학생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의 성격을 형성하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문 1번에 대한 부분은요. 41번과 42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을 읽고요. 41번의 제목 문제, 42번의 어휘 문제를 풀이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문 1 유형은요.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함께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42번의 단어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얘 같은 경우는 41번, 42번이 해당이 되는데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돼요. 따로따로 한 번씩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번과 42번에 대한 문제 미리 읽기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41번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제목이 나와져 있으니까요. 그 제목들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은 어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 5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 5개가요. 문장에 들어가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와 그 다음에 반의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5개의 단어가 선택지에 나와져 있죠.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curved, combination, concealed, increased, isola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들인데요. 의미로는요. 각각 구부러진, 조합, 감춰진, 증가된, 고립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각각의 반의도 영어로 찾을 필요 없죠. 한글로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직선인 또는 고든, 분리 또는 해체, 드러난 또는 폭로된, 감소된, 연대 또는 교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41번에 대해서는 주제를 파악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42번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어휘의 힌트를 파악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41번의 주제 파악하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 힌트를 통해서는요. 그 부분이 확실히 주제인지 아닌지를 좀 더 점검해 보고선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7번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주제문인지 주제의 힌트도 한번 나와져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주제 힌트 어떤 게 있습니까? 보여주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요. 주제를 나타낼 때 잘 쓰여져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suggest라든지 show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번에 show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주제를 언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앞에요. 6번 문장까지가 본론 문장이었었어요. 그 문장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요. 7번 문장에서 뭐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맨 앞쪽에 예시를 한번 들고 있고요. 그 예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부연이 끝나고 7번째 문장에서 총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때 문장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주제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장이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7번 문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is shows that the traces of human nature do not fully appear until the individual is brought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 individuals. 자, 이것이요.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6번 문장까지 나와져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뭘 보여주냐면요. 인간의 본성의 특성이요. do not fully appear.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언제까지요? Until the individual i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other individual. 개인이요.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관여될 때까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번째 문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얘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간 본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결론이자 주제가 바로 얘였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파악해 놓고요. 조금 이따 정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넘어가서요. 이제는 42번이죠. 각각의 어휘별로 힌트를 파악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요. 실질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42번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41번의 주제를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2번 어차피 A, B, C, D, E가요. 지문 전체에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문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파악해 가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뭐까지 파악한다? 주제까지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2번의 힌트 각각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에 curved하고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요. 1번 문장까지도 같이 봐야 힌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번 문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석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자세한 분석 및 해석은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A ball thrown into the air is acted upon by the initial force given it, persisting as inertia of movement and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and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downward, as well as by the resistance of the ai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all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여기부터 간단하게 해석해 보죠. thrown into the air이죠. 공중으로 던져진 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acted upon,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by하고 나오고 있죠. 뭐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냐? The initial force given it, 그것에 주어진 초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Persisting as inertia of movement and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여기입니다. 운동의 관성으로 지속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같은 직선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자, and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downward. 뭐 하는 겁니까? 아래로 지속적으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As well as by the resistance of the air.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죠. 뭐까지요? 공기의
저항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B as well as A였죠.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B는 어디였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B였고요.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도 가보겠습니다.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것을 움직입니다. In a curved path, 곡선의 경로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curved에 해당이 되는 힌트 어디 나와져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Tending to carried in the same straight line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downward. 자, 어떤 얘기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적용되니까 절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겠어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곡선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부러짐과 직선인 고든의 의미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부러짐이 좀 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잘 쓰였다.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B는요. 세 번째 문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B의 세 번째 문장 간단하게 보면서 갈게요. Now the path does not represent the working of any particular force. 저 path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곡선의 경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경로는요. 특정한 힘의 작동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There is simpl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 forces mentioned. 그럼 어떻게 되죠? 즉 언급된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의 결합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But in a real sense,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또는 진짜 의미로는요 there is something in the total action beside the isolated action of three forces, namely their joint action. 사실은 세 가지 힘의 고립된 작용 외에요 전체적인 작용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공동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 컨비네이션에 대한 힌트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their joint action 부분도 나와져 있고요. 앞에 것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힘의 작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힘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그런 행동, 공동의 작용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컨비네이션이 조합비라는 의미로 쓰인 거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리해체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올바르게 쓰였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야 되겠는데요. 네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는 C, concealed가 올바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세 번째 문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문장을 해석해 놨으니까 네 번째 문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요. When two or more human individuals are together,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인간 개인이 같이 있을 때요. Their mutual relationships and their arrangement into a group, 그들의 상호적인 관계들과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서의 배치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Are things which would not be concealed.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감춰지지 않을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If we confined our attention to each individual separately.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국한시킨 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C에 대한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쪽에 나와져 있었던 부분과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re is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 해줬었어요? 한 명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힘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개인에게 국한시킨다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왜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동작용이라 했었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요. 감춰지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앞에 not이 없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not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건 드러난다는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야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나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요즘요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not이라든지 no라든지 부정어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요 concealed라 되어져 있는 게 감춰진, 그리고 반의는 드러난 폭로된이었는데 여기서 뭐가 돼야겠다? 나 때문에 드러난 폭로된이 되는 게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얘는 잘못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C였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D는 다섯 번째 문장 나오겠습니다. increased하고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increased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group behavior is greatly increased. 그룹 행동의 중요성이요. greatly increased.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n the case of human beings. 어떤 점에 있어서요?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요. By the fact. 어떠한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무슨 사실입니까? 그 뒤에
뒤에 대절 나와져 있죠. That some of the tendencies to action of the individuals are related definitely to other person. 개인 행동의 몇몇 경향은요, 명백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could not be aroused except by other person acting as stimuli. 자극으로 작동하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되겠네요. 두 가지 사실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뒤에 힌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어디 부분입니까? 뒤에 전체였어요. 방금 봤었던 부분이죠. 개인 행동의 몇몇 경향이 명백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자극으로 작동하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랑 되어져 있죠. 이것이 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룹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요, 이 increased가 증가된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올바르게 쓰였다 볼 수 있겠고요. 감소되는 것은 안 되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증가된이 올바르니까 여기서는 올바르게 잘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 가봅시다. 6번 문장에 isolation 하고 나오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An individual in complete isolation would not reveal 끊어가시면 되겠죠. 완전한 고립 속의 개인은요,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를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their competitive tendencies 그들의 경쟁적인 성향 그리고 their tendencies toward the opposite sex 이성에 대한 그들의 성향 그리고 their protective tendencies toward children 아이에 대한 그들의 보호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 7번째 문장까지 간단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 힌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This show 이것은 보여준다라고 하죠. 자, 뭘 보여줘요? 아까 앞에서 다 해석했던 거예요. 다른 개인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을 때 인간 본연의 특성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힌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7번 문장 뒤쪽에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죠. 주제와 관련성이 있었던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관여될 때까지는 인간의 특성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2에서 고립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보면요.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그 개별적인 사람이요.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거란 얘기가 매칭되는 거죠. 따라서 이의 고립과 반이 연대 교류 중에서는 고립이 좀 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주면 됩니다. 아까 주제 파악해놓은 거 봅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간 본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게 나와져 있었는데 자, 요거 3번과 5번에 나타나 있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interpersonal transit이라 되어져 있어서 대인관계의 특성들과 과학에 미치는 그것들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애매하다. 이것은 조금 얘기가 나온 것이 없다. 소재가 올바르지도 않고 주제랑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리어 5번이죠. Human transit uncovered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 대인 관계들로 밝혀지는 인간의 특성들이 돼야 좀 더 올바르겠죠. 따라서 여기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제만 파악하면 쉽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2번도 파악해 줘야겠죠. 이거 답 C였는데 반의에서 드러난 폭로된 되어져 있던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문 1번은 어떻게 한다? 41번과 42번은 지문 한 번 읽고선 풀어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다 진행했고요. 자,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상당히 길어서 좀 자세히 분석하고 끊어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aboard 되어져 있죠. 여기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rown into the area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구입니다. is acted upon 되어져 있죠. 여기 뭡니까?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by the initial force given it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가 다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ersisting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여기 and 앞에까지가 또 and 접속사죠.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이렇게가 두 개 다 뭡니까? 분사구문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서 and는 접속사죠. by부터 시작해서 쉼표까지 또 as well as 접속사입니다. by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이죠. be as well as a라고 하는 구문으로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좀 봐야 될 것들 처리해 봅시다. 여기 기본 잇되어져 있는데 얘가 false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생략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랑 접속사죠. 그리고 앞에 나와져 있는 것 갖고 오고 있습니다. is로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persist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s부터 뒤에 전체는 부사고요. 자, tend to 부정사죠. 이렇게 모두 다 동사적 특성 취해줍시다. 25적어 in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은 공인데 어떤 공이에요? 공중으로 던져진 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is acting upon 작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는 움직여진다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게 주어진 초기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요 persisting as inertia of movement로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의 관성으로요 지속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을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어떻게 옮기는데요? 같은 직선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B as well as A니까 여기 B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래서 A 먼저 처리해 봅시다. A는 뒤쪽에 있는 요 by 부분입니다. By the resistance of the air 공기의 저항뿐만 아니라요. 그럼 앞에 뭐죠? 아래로 지속적으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잘 끊어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It moves accordingly in a curved path. it이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moves가 동사가 되겠죠. according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a curved path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쉼표 보이시죠?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삽입된 것을 먼저 앞으로 끌고 와서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accordingly 따라서 it moves 그것은 움직입니다. in a curved path 곡선의 경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좀 길어서 앞과 뒤를 쪼갰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죠. Now the path now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 path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does not represent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e working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of any particular force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연 표시도 나와져 있네요. 자, 여기 먼저 해석해 봅시다. Now 이제요. 자,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이요 작동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작동이죠? of any particular force 특정한 힘의 작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하고 뒤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There is simpl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al forces mentioned. 자, there 유도부사입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simply 부사. The combination 여긴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부터 시작해서 forces까지 좀 mentions로 되어져 있는 여기는 이 forces를 설명해주고 있는 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연 표시도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벗은 접속사가 되겠죠. In a real sens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유도부사. is가 동사죠. something이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in the total ac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치사 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beside부터 시작해서 여기 쉼표까지도 또 전치사 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namely 하는 건 즉이거든요. 즉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긴 전체 다 부연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요 something은 요렇게 해서 설명이 되고 요렇게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즉하고 부연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언급된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의 결합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끊어갑시다. 자, 하지만 in a real sense 실제로는요. There is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언가 뭐죠? In the total action 전체적인 작용에 있어서의 무언가가 되는 거고요. 또 beside the isolated action of three forces 세 가지 힘의 고립된 작용 외에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죠. 즉 그것이 뭡니까? Their joint action 그들 공동의 작용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same way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hen 접속사가 되겠네요. two or more human individuals 이렇게가 전체 다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re 동사입니다. togeth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ir mutual relationship and their arrangement라 되어져 있죠. 이게 주어인데요. 자, into a group이라 되어져 있는 게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arrangement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are 동사입니다. things가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서 which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뒤에 전체가요.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which는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 would not be disclosed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입니다. 자, if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we가 주어입니다. confin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our attention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to부터 시작해서 individual까지 separately는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끊어갈게요.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간 개인이 같이 있을 때요. 끊어갈게요. 그들의 상호적인 관계들과요. 집단으로의 배치라고 하는 것이요. are things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which하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개별적으로 각각의 개인에게 국한시킨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 significance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group behavior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s increased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동사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뭡니까? 수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great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the case of human beings 부사, by the fac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by the fact에 걸려져 있는 게 that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고요. 요거는 동격의 대시였습니다. 부연의 대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안에 보시면요. 명사절입니다.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Some of the tendenc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To action of the individual이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Be relat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수동태죠. definitely 부사, to other persons 부사, and 접속사입니다. could not be aroused라 되어져 있죠. 여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사가 되면서 수동태죠. except라 되어져 있죠. by other person acting as stimuli 전체 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에 보시면요. 여기 other persons라 되어져 있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acting이 설명해 주고 있죠. as stimul이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는데 잘 끊어서 확인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행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in the case of human beings,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요. by the fact, 사실로 인해서죠. 어떤 사실입니까? that하고 나와져 있죠. 경향은 경향인데 어떤 경향입니까? 경향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좀 길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개인 행동의 몇몇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향이요. are related definitely to other persons. 명백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and could not be aroused라고 되어져 있네요. 유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except by other person acting as stimuli. 자극들로서 작동하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었는데 잘 끊어서 해석하시면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On individua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In complete isola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Would not reveal 여기가 동사입니다. ther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목적어거든요. 하나씩 갈게요. Their competitive tendencies 여기가 목적어, their tendencies 여기 목적어 되겠죠. Toward the opposite sex 여기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ir protective tendencies 여기도 목적어죠. toward children이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개의 목적어가 나와져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서 해석해보면요. 완전한 고립 속의 개인은요.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를 드러내지 않죠? 목적어 3개입니다. 하나씩 갈게요. 그들의 경쟁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거고요. 이성에 대한 그들의 성향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들의 보호적 성향이죠. 요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this가 주어가 되겠고요. show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대절 나와져 있는데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얘가 주제였어요. 대절 봅시다.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the trace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입니다. of human nature이라 되어진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do not appear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동사였던 거죠. not 부사, fully도 부사입니다. 자, until 접속사고요. the individual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is brought 여기 동사가 되겠죠. into relationships 부사 with other individuals. 자, 이것이 relationship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끊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인간 본성의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관여될 때까지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문장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분석돼서 끊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강의를 멈춰 가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 상당히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작문 1번, 41번과 42번에 해당되는 유형 잘 정리해 봤습니다. 총 4문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하는 방법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실제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적용해서 문제풀이 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도 각 문제별로 했었죠? 따라서 거기서 몰랐던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